그런데 이렇던 대구의 섬유 산업이 좀 쇠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밀라노 프로젝트도 대구의 섬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또 추진을 했던 건데 1990년대 후반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즈음 대구의 섬유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섬유 산업이 어려운 것은 1990년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성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990년을 이제 들어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규제가 있었고요. 당시 또 중국이 또 시장 개방을 하면서 상당히 이 섬유 쪽에 많이 진출하고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또 섬유 산업에 들어와서 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대구의 섬유 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외환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IMF 있기 10년 전, 그러니까 87년만 해도요, 단일 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 1987년 11월 11일을 그 섬유의 날로까지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년 사이의 변화가 너무나 급속했다. 그리고 95년부터는 그 하향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 섬유의 날이 시정될 때라도 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그 어떤 성공의 그 빛에 너무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럼 그렇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던 그 대구 섬유 산업의 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선 대량 생산 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인데요. 화성 섬유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이 좋은 기계, 최고 인류의 기계를 도입하면 이것이 경쟁력을 가집니다. 주로 이제 많은 기계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왔어요. 이제 대구의 섬유업자들이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기계만 있으면 좋은 품질의 화섬 섬유를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또 이제 거기에 노동자들은 굉장히 값싸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저임금의 노동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대량 생산 체제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좋은 기계 도입 이런 것들은 대구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또 뭐 당시 중국도 있었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 기계 또 독일 기계들을 가져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이제 키워 나갔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조금 90년대에 천천히 내리막을 거뒀던 게 조금 문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확실히 한번 탁 무너졌으면 우리가 왜 이렇지? 라고 대응치가 많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씩 내리막을 걷다 보니까 지금 잘 될까?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지금 유지하면 되겠지? 사실은 말처럼 수출액이 감소했지만 막 극단적으로 수치가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서 애매한 시장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상품 말씀하신 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이게 또 섬유는 또 고부가 가치 섬유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 그 정도의 기술 개발이 대비가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이 자기 혁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좋은 기업들 그리고 발전한 기업들은 계속 그 내부에서 자기 혁신 능력을 키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분위기는 자기 혁신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안주하고 있었던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때는 대구의 일자리를 아주 많이 이렇게 제공했던 그런 기업들도 또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사실 살아남은 기업조차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일모직 같은 경우인데 제일모직이 대구 공장을 구미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말한 제일모직 그 상징성, 그러니까 그 규모, 그래서 대구에서 차지한 존재가 매우 컸었는데 이게 96년도에 구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떠한 지금에 봤을 때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기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섬유 산업의 또 다른 부흥을 위해서 추진됐던 밀라노 프로젝트. 왜 탄생했는지 산업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다면 이젠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대구 경북의 민심 달래기용 국책 사업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당시의 정치적 환경을 보면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동진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DJP 연합도 그때 하고요.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의 경상도 이 지역의 이 표를, 표라는 예. 것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진 정책이 필요했고 그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마 대통령 후보 시기에 섬유 산업 아까 말씀하신 이 지금 위기 국면에 접어든 이 섬유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밀라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사실 90년대 정치적 환경 속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92년도 대선 때 우리 YS 대통령께서 우리가 남이가 막대한 지지를 받아가긴 했지만 사실 그 다음부터 대구 경북에 뭘 해줬냐라는 이런 이미지가 별로 없었던 거고 결정타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5년도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예. 말할 수 없이 막 아주 진짜 막 참혹했습니다. 막 그 먼지하고 막 그런 걸 덮어 쓰고 이래가 막.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이 대구 MBC가 최초로 방송했어요. 예, 예. 아침에 뉴스로 속보처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대구 시민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전국 뉴스가 안 나. 뉴스가 하나도 안 나요. 대구에서 큰 사건인데. 대구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네. 나는데 예. 다 전국적 침묵해버립니다. 뉴스 아이고. 방송이. 그 난리가 난 거죠. 저 정권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억눌린 또 급하죠. 민심도 네. 있었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여당에게도 인심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야당 정권이 들어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기를 공략할 수 있겠다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싹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밀라노 프로젝트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지역 분열, 지역 차별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이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한 실수로 이어지는 그건 어떤 되게 슬픈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던졌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뭔 소리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너희들 구호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혹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 맞아 떨어졌나 봐요. 사실 그 당시 대구시장이 모니갑 시장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역대 대구시장 중에 대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이 섬유 산업에 대한 어떤 자기 관심과 애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 모니갑 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는 사실은 이 집권 여당 편도 아니었어요.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그 경제를 살리겠다.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는 대구 시장이 되겠다. 이 모토로 사실 시장이 되신 분이라면.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뭐? 섬유 산업. 섬유 산업은 근데 위기를 겪고 있어. 근데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 의지가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던져보는 거고 그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무회의 말고 전국 시도지사들과 대통령이 회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대통령이 제안을 이제 대통령이 강조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서 정부에서 이제 첫 번째 경제조정 대책회의에서 섬유 산업은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사실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을 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